자, 지난 시간에 자료 해석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 3장 추리 능력 검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리 능력 검사는 크게 수문자 추리하고 도형 추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수문자 추리 같은 경우에는요, 또 수나 문자들이 나열되어 있는 걸 보고요, 중간에 뭐 빈 부분이나 아니면 끝에 가로 부분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찾아보라는 거고요. 도형 추리 같은 경우에는 도형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도형이 회전된다든가 대칭이 된다든가 이런 이제 규칙을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수문자 추리부터 보면 처음에 스텝 1 핵심 이론이 있죠. 수문자 추리는 수추리하고 문자 추리가 있어요. 수추리 같은 경우 얘는 어떤 수들이 막 나열되어 있고요, 어떤 가로를 찾으라는 얘기인데, 얘 같은 경우는 공부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추리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만큼 수추리 문제가 있다고 쳐요. 한번 풀어봐라 라고 할 때 쉬운 문제들은 금방금방 풀려요. 근데 어려운 것들은 이게 도대체 규칙이 무슨 규칙인지도 모르겠어요. 뒤에 답을 봐도 이게 이런 규칙이야? 이런 것도 내가 풀어야 돼? 라는 식의 되게 이상한 규칙들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풀 수 있는 거는 안에다 집어넣고 풀 수 없는 건 밖으로 빼가지고 풀 수 없는 건 버리고, 버린다는 얘기는 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으로 뒤로 좀 빼고 풀 수 있는 것부터 빨리 풀어나가는 게 필요하죠. 눈에 보이는 것부터. 근데 사람마다 이게 달라요. 이만큼 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사람이 공부를 하면 늘어나겠죠. 아무래도 풀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나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늘어나도 이게 밖에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쉬운 문제라면 이 안에서만 문제가 나오니까 다 풀지겠지만, 수추리라는 이 문제 유형 자체가 이렇게 그냥 죽어라고 틀리라고 내는 거는 틀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저도 문제를 내고 나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30문제를 냈다, 다시 1번으로 와가지고 어렵게 내는 문제라고 치면 1번으로 왔을 때 가만히 있어봐야 돼. 이게 무슨 규칙이었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거든요. 낸 사람도 그럴진데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그래서요,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수추리는 공부할 때 어떤 매뉴얼을 갖고 공부하시는 게 필요해요. 물론 나중에는 직관적으로 문제를 풀어내야 되지만 공부는 매뉴얼대로 하고, 그러고 나서 이 기본기를 키워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빨리 그 어떤 매뉴얼에 들어오는 건가, 매뉴얼에서 벗어나는 거라면 직관적으로 풀고, 뭐 영 안 되는 거라면 이건 뒤로 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오는 것과 밖에 나가는 것을 구분해내야 되는데, 그럼 그러려면 가장 필요한 건 이 바운더리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바운더리를 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각자가 다 이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잘 푸는 거, 못 푸는 게 다르기 때문에요, 많이 풀어보면서 경험으로 쌓아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그만큼 노력을 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께 도움을 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정하는 게 가장 좋지만, 제가 도움을 어느 정도 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제가 문제 푸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고 풀어봤을 때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대부분 잘 풀더라. 근데 이런 유형의 문제들은 잘 못 풀더라. 그래서 잘 푸는 유형의 문제 9가지를 제가 그 유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중에 6가지 유형은 숫자들이 배치되는 방법에 관한 얘기고요. 나머지 3가지는 어떤 중요한 숫자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번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내드려 볼 테니까, 거기 보면 이제 문자 추리 쪽이 밑에 부분에 좀 빈 부분이 있잖아요. 9문제나 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께서 조금 잘 이렇게 그 칸들을 조절해 가면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1, 4, 7, 10, 13, 그 다음 2번 1, 3, 7, 13, 21, 그 다음 3번 2, 4, 3, 6, 5, 10, 9, 그 다음 4번 2, 5, 15, 12, 4, 7, 21, 그 다음. 자, 5번 좀 위에다 적을게요. 5번 3, 4, 6, 8, 9, 12, 또 12, 그 다음. 그다음에 6번 3, 7, 21, 6, 5, 그 다음. 자, 이 6가지는 어떤 숫자가 배치되는 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뭐 어떤 건 되게 쉬워요. 좀 까다로운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유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뭐 답을 맞추고 못 맞추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자, 7번, 8번, 9번은 어떤 중요한 숫자들의 모임입니다. 7번 1, 4, 9, 16, 25, 36, 그 다음 8번 2, 3, 5, 7, 11, 13, 17, 그 다음 9번 1, 1, 2, 3, 5, 8, 13, 21, 그 다음. 이렇게 9문제입니다. 자,
뭐 여러분께서 잠깐 이제 시간을 멈추고 이걸 풀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바로 저랑 이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자, 이런 추리 문제들을 풀 때에는 제가 아까 매뉴얼을 갖고 풀라고 했어요. 이거를 그냥 맞았다 틀렸다를 할 일이 아니라 어떤 매뉴얼로 풀어 나가는지를 한번 연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매뉴얼이라고 하면 어떤 순서인데요. 첫 번째, 제일 먼저 할 일은 뭐냐면 여기에서 그냥 뭐 이렇게 직관적으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손으로 적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뭘 적어가는 거냐? 그 차이를 적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로 그 차이를 적는 겁니다. 겸손하게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그러다 이제 나중에 적응이 되면 안 적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암산으로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차이를 적어 볼게요.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여기 뭘까요? 당연히 더하기 3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겠죠? 16입니다. 답이요. 그래서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하기 3인지 곱하기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표시해드리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앞에 있는 것과 바로 앞에 있는 숫자와, 그러니까 바로 앞에 있는 숫자와 일정한 규칙을 갖는 수열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더하기로 일정한 규칙이면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고요. 곱하기로 일정한 수열이면 등비 수열이라고 불러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일정한 규칙을 갖는 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자, 됐죠? 두 번째 유형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유형은 이렇게 됩니다. 적어보죠.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8이죠? 이제 더하기 10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겠죠. 31이 답이네요. 자, 얘는 그래서 이 표시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하나 더 올려보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개차 수열이라는 거예요. 2, 4, 6, 80이 다시 2의 규칙을 갖잖아요. 더하기 2의 규칙을. 그렇죠? 두 번째 개차 수열입니다. 자, 세 번째 해보죠. 적어볼게요. 더하기 2, 빼기 1, 더하기 3, 빼기 1, 더하기 5, 빼기 1, 그 다음 모르겠어요. 뭘까요, 이거는? 이렇게 더하기 빼기만 하니까 규칙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겸손하게 해서 두 번째. 더하기 빼기 하다 안 됐으니까 곱하기 나누기 해봐야죠, 뭐. 그죠? 자, 그럼 곱하기 나누기 해봐야 되는데 2에서 4는 곱하기 2가 됩니다. 4에서 3은요? 이건 곱하기 4분의 3 하면 되긴 하는데요. 이렇게 분수를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하는 거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물론 그게 틀리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게 되면 너무 계산이 복잡해져요. 분수 더하기 같은 경우는 계산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죠? 3분의 1 더하기 6분의 4.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뭐 그냥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계산을 좀 해야 되니까.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곱하기 분수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는 다 곱하기가 되죠. 얘는 안 되고 얘는 곱하기가 되죠. 얘는 안 되고.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제 적어놓은 걸 보니까 뭔가 좀 응용이 되죠. 곱하기 빼기 1, 곱하기 빼기 1, 곱하기 빼기 1. 이제 뭐가 나올 차례? 다시 곱하기 2가 나올 차례입니다. 그죠? 곱하기 2가 나올 차례구나. 그러니까 9이 18이 되겠구나. 됐죠. 그래서 세 번째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건 표시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노래 같기도 한데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이런 식으로요. 곱하기, 네, 빼기, 곱하기, 빼기, 곱하기, 빼기. 뭐 더하기, 나누기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떤 부호가 이렇게 반복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얘 어떻게 보면 확장형이에요. 그죠? 얘도 얘 4번도 3번의 확장형이라고 보셔도 무방한데 일단 적어볼게요. 더하기 3, 더하기 10, 빼기 3, 빼기 8, 더하기 3, 더하기 14. 잘 안 보입니다. 곱하기로 바꿔보면 2에서 5는 안 되는데 5에서 15는 곱하기 3이고요. 10이 안 되는데 10에서 4는 나누기 3이네요. 다시 안 되는데 곱하기 3이고요. 이렇게. 더하기 3, 곱하기 3, 빼기 3, 나누기 3, 더하기 3, 곱하기 3.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부호가 반복되는 유형이에요.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더하기, 곱하기, 점점점점 이렇게 표시를 하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더하기 2개가 반복되는, 얘는 4개가 반복되는, 뭐 중간도 있겠죠. 3개가 반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더하기 나누기 빼기, 더하기 나누기 이렇게. 아니면 여기에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뭐 더하기 3 곱하기 3 빼기 3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하기 3 곱하기 4 빼기 5, 더하기 3 곱하기 4 빼기 5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얘는 답은 18이죠. 빼기 3이 나올 차례니까요. 18.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째 옵시다. 5번이네요. 이 5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6개 정도만 밖에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 수들이 많을 때 얘는 미리 이걸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얘를 먼저 보고 나서 이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얘네들이 가장 기본적이긴 하지만 얘네들은 연산이 뭔가 이제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연산은 일단 나중 문제고 그 배치 먼저 보는 거거든요. 해보면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3,
다시 더하기 0, 더하기 0은 또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해서 이렇게 숫자가 많고, 특히 이렇게 연속되는 숫자가 같은 숫자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뭐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겁니다. 세 번째, 건너뛰기요. 건너뛰기. 더하기 빼기 해서 안 된다? 곱하기 나누기 해서 안 된다? 그럼 건너뛰기. 근데 실은요, 건너뛰기를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건너뛰기 한번 해볼게요. 얘는 건너뛰기라는 말을 하는 순간 문제가 되게 쉬워지거든요. 3, 6, 9, 12, 4, 8, 12, 그 다음 뭐냐 이거거든요. 뭐겠어요? 16이겠죠? 위에는 더하기 3, 밑에는 더하기 4. 그죠? 그러니까 건너뛰기라는 게 알아지면은 그 다음엔 되게 쉬워지기 때문에 연산으로 들어가서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하고 나서 이쪽으로 와 있으면 이쪽으로 한번 와보면 너무 허무해요. 이렇게 쉬운 걸 괜히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왔네. 이걸 먼저 보거나, 이거 먼저 보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건너뛰기 먼저 보고, 아니네. 그럼 연산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란 얘기입니다. 자,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 표시를 이 색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게 5번째 유형 건너뛰기입니다. 6번째. 얘는 많이들 힘들어 하세요. 답을 말씀드려도 답은 30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왜지?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구나 하시는 분이 있고 그렇거든요. 뭘까요? 얘 같은 경우는 군수열이라 그래가지고요. 묶은 거예요. 어떤 무리를 이루고 있는 거. 뭘까요? 3, 7, 21, 6, 5, 30. 그죠? 그냥 구구단. 그럼 20이라고 6은요? 아무 관계 없는 이런 거예요. 자, 이 6가지. 그래서 이게 6가지 유형이거든요. 이 유형들은 한번 좀 봐두시는 게 좋겠어요. 군수열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어려운 방법으로 이렇게 문제가 약간 응용되기도 하는데요. 그건 또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이런 것도 한번 봐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7, 8, 9번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떤 특정한 의미를 갖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숫자들의 조합. 자, 7번은 뭘까요? 7번 같은 경우에는 얘는 여기다 이렇게 그냥 바로 적죠. 제곱입니다. 제곱. 제곱수들의 모임이에요. 어떤가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7의 제곱이 나올 차례니까 49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제곱이라는 게 이 수출이 안에 확 들어가면 되게 문제를 까다롭게 보이게 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 보시도록 하고요. 8번. 얘는 뭐냐면 얘도 답을 말씀드리면 소수입니다. 소수. 프라임 넘버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 소수요. 자, 근데 소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소수는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소수가 규칙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우리 인류가 밝혀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소수는 규칙이 있다, 소수는 규칙이 없다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규칙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소수는 우리가 규칙을 모르죠. 현재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현재는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소수는 아주 큰 숫자로 내기가 힘들어요. 이게. 그렇겠죠. 뭐 237 소수냐 아니냐 되게 헷갈리거든요. 237은 소수가 아니거든요. 3으로 이제 나눠지기 때문에. 37, 21, 39, 27. 그죠? 헷갈려요. 그러니까 큰 숫자로 소수를 하기는 힘들고요. 그래서 작은 숫자들에서 보통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점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답이 소수구나 그래서 19가 되는구나 라는 걸 찾으시는 분이 꽤 많은데 답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1, 3, 6, 11, 18, 29, 42. 그 다음 뭐냐? 뭐 이런 식으로요. 이게 뭘까요, 이거는? 얘는 개차가 소수예요, 지금. 그죠? 차이가 2, 3, 5, 7, 11, 13. 이렇게 되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활자로 적혀 있는, 그러니까 인쇄물로 찍혀 있는 소수를 보면서는 소수구나 라고 하면서도 위에 있는 문제들을 보고 그 개차를 2, 3, 5, 7, 11 적어 놓고는 이게 무슨 숫자들의 조합이지? 규칙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걸로 가볼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소수라는 게 머릿속에 정확히 박혀 있지 않으면 얘네들이 되게 생소하게 보여요. 이렇게 한번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9번째. 얘는 무슨 수열이라고 하냐면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요. 어떻게 특징을 갖냐면 얘는 앞에 있는 두 개가 더하면 그 다음 게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2 더하기 3은 5, 3 더하기 1은 8, 5 더하기 8은 13, 8 더하기 13은 21, 이제 뭐겠어요? 18 더하기 21은 34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은 되게 많이 응용이 되기도 합니다. 더하기 1을 그냥 더 해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1, 1, 2, 3, 1, 1, 2, 3, 5, 8, 13, 21, 34 이런 식으로 쭉 그냥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몇 개는 외워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도 1, 1, 2, 3, 5, 8, 13까지 정도는 그냥 나오면 이건 피보나치구나 바로 이제 암기해 버리는 정도까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수들의 나열들을 한번 봤는데요. 여기에서 이거는 그러면 제가 바운더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기준으로만 잡으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더 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해놓은 걸 보고 수정하는 건 쉽거든요. 처음에 만들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하나의 기준을 드린 거니까 이걸 가지고 충분히 활용해 가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피보나치 수열 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피보나치 수열을 위에다 한 번 더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1, 2, 3, 5, 8, 13, 21. 그 다음 뭐냐 이거거든요. 자, 더 갈 수도 있지만. 자, 근데 이거를 풀어보라고 했을 때 이 푸는 시각이 참 여러 가지예요. 이게 피보나치니까 답이 33이다. 이러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친구도 있어요. 풀었냐? 풀었대요. 뭘로 풀었냐? 피보나치가 뭔지 모른대요, 본인은. 그럼 어떻게 풀었냐? 이렇게 풀었대요. 개차를 보는 거예요, 일단은. 처음에 했듯이 요거요. 일단 적어보는 거예요. 적어보죠. 0, 1, 1, 2, 3, 5. 그죠? 이렇게 지금 개차를 적고 있습니다. 8. 이제 뭐가 나올 차례냐? 13이 나올 차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위하고 아래하고 똑같대요. 1, 2, 3, 5, 8, 13. 1, 2, 3 똑같죠? 실제로. 피보나치는요, 그 개차도 피보나치가 돼요. 그래서 13으로 봤다. 이런 친구도 있어요. 피보나치라는 말은 몰라도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얘랑 얘를 더한 게 이게 되고, 그러니까 얘랑 얘랑 이게 되고, 그러니까 이 1은 요 1이고, 요 2는 요 2고, 요 3은 요 3 이렇게. 그러니까 얘랑 더한 거랑 얘랑 더한 거랑 그거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보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떻게 보는 친구는 이렇게 보는 친구도 있어요. 풀었냐? 풀었대요. 뭘로 풀었냐? 개차로 풀었냐? 아니요. 개차로 봤는데 잘 안 나오더래요. 참 그 관계가 안 보이더래요. 그럼 뭘로 봤냐? 건너뛰었대요. 건너뛰기. 여기 세 번째 건너뛰기요. 건너뛰어보죠. 건너뛰면 어떻게 이제 규칙이 되냐면 1은 2에서 올 때 1로 되죠. 차이가. 얘는 3이에요. 얘는 8이고요. 얘는요 2예요. 얘는 5예요. 얘는 8에서 21은 13이죠. 어떤 특징이 보이시나요? 혹시? 그림처럼 보는 거예요. 같죠? 이렇게요. 이렇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은 21이 나올 차례다 라고 해서 13 더하기 21은 33. 똑같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문제를 풀 때에도 다 그 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객관 선지에는 그 답 하나만 되는 게 맞긴 하겠지만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피보나치를 아는 경우도 있고 밑으로 이렇게 개차를 내려서 피보나치임을 보는 경우도 있고 건너뛰어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뭐가 딱 맞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찾아냈을 때, 그러니까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답이 안 나왔어요. 뒤에 답을 봤어요. 뒤에 답을 봤더니 본인이 생각하던 거랑 아예 애초부터 달랐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처음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방식대로 한번 끝까지 한번 밀고 나가서 답이 이렇게는 나오지는 않을까, 아니면 다른 방식이 더 있지는 않을까라는 식으로 자꾸 생각하는 게 수출이의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그냥 몇 문제 맞추고 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죠? 자, 됐습니다. 이게 이제 수출이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이 얘기는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풀면서도 좀 더 이제 보도록 하고요. 됐죠? 근데 거기서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유형들을 빼가지고 지금 문제를 설명을 해놓고 있죠. 그래서 핵심으로 보면 첫 번째 수출에서 첫 번째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다음에 개차 수열, 건너뛰기 수열, 피보나치 수열, 군 수열. 저랑 다 했던 부분입니다. 그죠? 오른쪽에 문자 추리가 있네요. 자, 문자 추리는 거기에 첫 번째 한글 자음 모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이 있거든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글 자음 모음, 그 문제 밑에 한번 문제를 볼게요. 일정한 규칙으로 수를 나열할 때 거기 들어갈 안 맞은 수를 묻고 있는데 야, 오, 유. 그럼 얘네들은 이게 몇 번째 글자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 모음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여기 몇 세트를 이제 제가 불러드리는데 한글 자음, 한글 모음, 알파벳 세 개가 기본인데요. 이 세 개를 기본으로 놓고 봤을 때 의외로 한글 모음을 끝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개가 기본 모음인지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한번 그 알파벳 문제를 바로 보죠. 알파벳 문제 보면 B, E, H 가로 열고 N이라고 돼 있어요. 한번 B, E, H 가로 열고 N. 자, 그럼 이거 문제 풀어보라라고 하면 뭐부터 나오냐면 손가락부터 나옵니다. A, B, E네요. A, B, C, D, E 5입니다. A, B, C, D, E, F, G, H 8이네요. 뭔지 모르겠고 A, B, C, D, E, F, G, H, I, J, K, N 12네요. 자, 그럼 여기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아무래도 3이라는 게 자연스럽겠죠? 똑같이. 그죠? 그럼 3, 3 하면은 어떤가요? 여기 더하기 3은 11.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럴까요? N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그죠? 14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생겨요. 이게요.
그래서 일단은 뭐 말씀드릴 건데 14니까 더하기 3이 자연스럽죠? 이제 맞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11이 나와야 되고 11이면 다시 알파벳으로 뭐예요? A, B, C, D, E, F, G, H, I, J, K, K네요. 그죠? 답은 K. 답은 3번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제가 문제를 풀었잖아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 이거 한 문제 푸는데 뭐 2분, 3분이 그냥 확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 숫자를 뽑아내는 과정이 되게 우리 지금 고통스러웠어요. 하나, 둘, 셋. 심지어 틀리기도 하고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이거를 암기하면 되냐? 알파벳 암기 못 하시는 분 별로 없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 중에서. 그죠? 암기의 문제가 아니라 숫자와 매칭을 시키는 게 문제예요. 그럼 숫자와 매칭시키는 걸 따로 암기해야 되냐?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실수해요. 그리고 하나만 하냐? 한글 자음도 있고 한글 모음도 있거든요. 그럼 이거 하다 보면 실수해요. 그러니까 실수할 걸 암기하느니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적어놓는 게 나아요. 어디에다가 그냥 A부터 Z까지 뭐 기역부터 히읗까지 아부터 이까지 적어놓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이거를 금방금방 숫자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적어놓은 걸 빨리빨리 보면서 하면. 제가 해보니까 알파벳 적어놓고 이거 문제 푸는 거랑 그냥 손으로 푸는 거랑 한 문제 풀 때는 속도가 비슷해요. 근데 두 문제 이상 넘어가면 당연히 적어놓은 게 빠르죠. 정확성은 당연히 적어놓은 게 빠르죠. 실수도 안 하고. 그리고 더 문제는 빼기예요. 만약에 더하기니까 그렇다 치는데 n에서 만약 빼기 4를 해야 된다. 그럼 알파벳이 뭐예요? 그럼 n이 14, 그러니까 n은 14라고 적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건 힌트가 안 되니까 자, q 빼기 3 무슨 숫자에 무슨 알파벳이에요? 다시 A, B, C, D, F, G, H, I, J, L, M, N, O, P, Q A 지나갔네. 다시 A, B, C, D, F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안 돼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적어놔야 되는 거예요. 빼기 할 땐 더 피곤하니까. 그죠? 자, 그럼 적어놓으면 어디다 적어놓는 거냐? 당연히 뭐 여기 우리가 시험지를 봤잖아요. 교재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다 적는 거예요. 여기. 뭐 문제가 여기 건 문제가 여기 건 상관없이 무조건 여기다 적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여기다 적냐면 우리는 페이지를 넘겨서 볼 거 아니에요. 뒤에도 문제가 있다고 치면 여기다 적어놨다고 치면 뒤에도 넘어갔을 때 이것도 따라 넘어가기 때문에 겁나게 피곤해요. 왔다 갔다 그죠? 하니까 여기다 적어놓으면 살짝 제껴서 보기가 편하거든요. 여기다 적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 적어놨는데 세로로 이렇게 길고 칸이 이렇게 얼마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럴 땐 어떻게 적냐? 당연히 숫자로 바꾸기 편하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적어놔야 되기 때문에 5개씩 끊어서 적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지금도 5개씩 끊어서 그러니까 알파벳, 한글 자음, 한글 모음을 그냥 적어놔요. 자, 그래서 적을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시도록 하죠. 알파벳부터 적어보겠습니다.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적다 보면 뭐 하는 일인가, 제가 대체 뭐 하는 건가 싶기도 하는데 이게 훨씬 더 유용하고 훨씬 더 정확성이 높아요. 의외로. 암기하는 게 낫지 않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암기는 자꾸 실수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적혀 있으면 눈으로 왔다 갔다 하면 금방금방 되는데 암기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암기가 돼 있는 게 생각보다 머리에서 끄집어내는 게 빨리빨리 나오지가 않거든요. 펜이 살짝 멈춘다고요. 그때가 되게 위험한 거기 때문에 펜이 멈출 때는 우리 사고도 멈추기 때문에 안 멈추게 하려면 일단 적어놓은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계속 풀어 제껴내야 돼요. 자, 알파벳 적었고요. 한글 자음 적읍시다.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까지는 해서 14개까지는 잘 적어요. 자, 한글 모음 적읍시다 라고 하면 딱 멈추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적는 거 보고 같이 적으려고. 몇 개인가요? 한글 모음. 기본 모음은 10개입니다.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으, 이루 10개예요. 나머지는 이제 이중모음, 이제 확장형이에요, 말하자면. 자, 이렇게 해서 요 정도 보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토대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파벳 문제는 좀 전에 봤고요. 앞에 있는 한글 모음 문제 봅시다. 야, 오, 유, 그 다음 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야는 몇이에요? 2네요. 어는요? 3이네요. 오는요? 5고요. 유는 8입니다. 어떤가요? 금방금방 이렇게 바꾸잖아요. 한 번 적는 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데 막 손가락하고 막 실수하고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네요. 12가 돼야 되니까 1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순환 되겠죠? 10, 11, 12 이런 식으로요. 여기도 26, 27, 28, 29, 30, 14, 15, 16, 17, 18 이런 식으로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12가 돼야 되니까 10, 11, 10이니까 다시 야가 나와야 되겠네. 그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겁니다. 한글 자음, 한글 모음까지 살펴봤어요. 근데 혹시나 이게 이럴 수도 있거든요. 한글 자음, 한글 모음에서 끝이 아니라
자음 모음이 확장되는 경우도 있어요. 쌍자음, 이중모음. 그거 진짜 사람 죽여놓죠. 그래서 그걸 하는 정리하는 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교재나 이런 데서는 없을 수도 있고 안 나오는 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여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냥 이건 무조건 암기해야 되냐, 이것도 아니거든요. 그것도 원리가 있어요. 자, 그 원리를 한번 봅시다. 일단 쌍자음이요. 쌍자음은 이 자음을 세로로 길게 적어요. 따라, 마바사, 아자, 차카, 타파. 말씀드리지만 계속 적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지 외우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방법은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외우는 건 제가 추천은 안 드려요. 자꾸 실수하고 그러니까. 적는 방법으로 제가 항상 이렇게 이걸 어디다 시험지에다 적어 놓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물론 문제를 빨리 풀어 제끼란 얘기죠. 자, 쌍자음은 5개입니다. 까따빠싸짜. 좀 창피하지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까따빠싸짜. 까, 따, 빠, 싸, 짜. 이렇게요. 하고 이제 5개씩 끊어서 표시하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19개가 됩니다. 실은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 3개는 우리가 당연히 알지만 좀 숫자로 바꾸기 불편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얘는 당연히 알지가 않아요. 지금 숫자 자체가 잘 매칭이 안 되거든요. 순서를. 그렇기 때문에 적기 편한 방법을 먼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적기 편한 방법을 먼저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냥 숫자로 빨리 캐치해내는 걸 보는 거죠. 여기서 니은은 3이죠. 여기서 니은은 2지만. 여기서 리을은 6이네요. 그죠? 여기서 리을은 4지만. 여기서 이응은요? 12네요. 여기서 티읕은요? 티읕은 15, 16, 17. 그죠? 이렇게. 금방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적어놓긴 이렇게 적어놓고, 이거를 다시 이렇게 5개씩 끊어서 적는 거는 이거는 좀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적어놓고 숫자로 빨리 바꾸는 걸 연습하는 게 나아요. 자, 그 다음 한글 모음 갑시다. 모음도 역시 세로로 적어요. 아, 야, 어, 여, 오, 요, 우, 유, 으, 이. 자, 한글 모음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앞에 있는 걸 힌트로 잡아서 2개씩 묶을게요. 이렇게요. 다시 2개씩 묶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슷한 원리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보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실제로 사전에 실리는 순서가 이런데요. 아가 있잖아요. 그럼 이걸 나머지를 싹 다 결합을 해요. 그래서 결합이 되는 것만 이 옆에다 붙여요. 적어볼까요? 이런 글자는 없죠. 그러니까 아가 있을 때 이런 글자는 없죠. 얘랑 결합해서. 이런 글자 없죠. 이런 글자 없죠. 얘는요. 이런 건 있긴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얘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얘에다 적는 거지 여기다 적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없죠. 이런 거 없죠.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죠. 근데 얘는 있어요. 이렇게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하나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앞에 적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하란 얘기가 아니라 이게 원리란 얘기예요. 원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걸 이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적혔어요. 이제 그럼 이 밑에도 하나씩 해야 되냐? 아니에요. 얘 됐으면 같은 원리라니까요, 다. 그러니까 얘가 있으니까 요 2라는 게 하나 더 붙은 걸 옆에다 쭉 적는 거예요. 이렇게요. 됐죠? 자, 이 세트는 끝이 나요. 자, 그 다음 세트 갑시다. 여긴데요, 5랑 다시 위에 있는 걸 싹 다 결합해가지고 이제 해봐야 되는 건데, 5랑 결합되는 걸 실제로 해보면은 3개밖에 안 나와요. 와하고요, 옆에 있는 이 외하고, 그 다음에 요 2. 이렇게 3개가 결합이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요, 셋 중에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건 이거예요. 당연히. 그죠? 왜냐면 제일 1번이니까, 아가. 근데 이 둘 중에 뭐가 먼저냐, 이게 조금 헷갈려요. 둘 중에 뭐가 먼저일까요? 둘 중에는 얘가 먼저냐 얘가 먼저냐의 문제예요. 결국은 5라는 걸 빼면 애냐 이냐의 문제거든요. 자, 위에 있지만 나중에 온 놈이 먼저겠냐, 아니면은 원래 있었지만 밑에 있는 놈이 먼저겠냐, 뭐 어떻게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그 답은 여기 있어요. 쌍기역이랑 히읗 중에 뭐가 먼저예요? 쌍기역이 먼저죠. 1, 2, 3, 4, 5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이게 먼저예요. 원래 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옆에는 그래서 왜,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 3개의 순서가. 자, 이제 어려운 건 진짜 다 끝났습니다. 왜냐면 얘랑 결합되는 건 없죠.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글자 없잖아요. 그죠?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죠? 여기도 결합되는 거 없죠?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없고요. 그럼 그 밑에는요, 이거랑 똑같은 원리로 있어야 되겠죠? 똑같은 원리지만 대칭되게. 그래서 와는 워, 왜는 왜, 왜는 위, 이렇게요. 얘가 없으니까 얘도 없겠죠. 이렇게 둘이 결합하면 로 해서 끝이 납니다. 이게 모음의 순서예요. 자, 5개씩 끊겠습니다. 5개 쓰면 여기가 5개고요. 이렇게 5개고요. 다시 이렇게 5개고, 이렇게 해서 21개가 됩니다. 실은요, 이 2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하세요. 내가 보는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는다라고 하면, 혹시라도 이렇게 나오면 한 문제 그것 때문에 시간 끄는 것보다 난 그냥 다른 문제 많이 풀랜다라고 하면 이 문제 요 두 부분은 뭐 그냥 좀 전략적으로 선택하셔도 되고요. 전략적으로 약간 이제 선택을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니다, 나는 이거까지 해서 완벽하게 맞추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한번 암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어쨌든 이 모양을 암기해야지 순서를 암기할 일이 아닙니다. 순서 암기는 알파벳 이것도 안 되는데 쉽겠냐고요. 그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시도록 하고, 다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요 세 개는 확실하게 암기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문자 추리에 해서 이제 이 정도 넘어가고요. 뒤에 기본 문제 있네요. 기본 문제 몇 문제 좀 볼까요? 일단 대표형 첫 번째. 일정한 규칙으로 수를 나열할 때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하라고요? 무조건 그 밑에 개차를 적으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아무리 뭐 잘해도 적어놓는 거 이상 이렇게 볼거리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적어놔야 돼요. 5, 7, 10, 14, 19, 25. 예, 이렇게요. 그럼 2, 3, 4, 5, 6, 7 나올 차례네요. 그죠? 그러니까 7 더하면 되기 때문에 30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적으니까 되게 편하잖아요. 쉬운 문제 있지만 그래도 적는 게 편해요. 대표형 두 번째 볼까요? 넘어가서 2, 4, 8, 7 가로 열고 10, 20 이렇게. 자, 이럴 때는 물론 이렇게 더하기 빼기를 먼저 적어놓고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적어볼까요? 2, 4, 마이너스 1 모르겠고 10. 뭐 이렇게 약간 규칙이 잘 안 보이죠? 그럼 곱하기를 봐야 되는데 곱하기 2, 곱하기 2 잘 가다가 얘는 안 되죠? 여기도 곱하기 2가 있긴 한데 그죠? 잘 안 보입니다, 규칙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건너뛰기로 가봐야 되겠죠? 2, 8 모르겠고 20 4, 7, 10 4, 7, 10에서 규칙이 보입니다. 그죠? 더하기 3이잖아요. 그럼 위에서도 2에서 8, 8에서 뭐에서 20 이거 뭘까요? 더하기 6이네요. 그럼 다시 더하기 6을 하면 14 더하기 6 하니까 20 맞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건너뛰기. 그래서 실은요, 건너뛰기인지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연산으로 가는 게 실은 좋아. 이런 거는 적기 전에 건너뛰기인지 먼저 보고 나서 이걸 적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자, 됐고 그 밑에 군수열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얘는 이 군수열도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거기 대표 유형에 나와 있는 문제처럼 적어보면 3, 4, 3 그 다음에 2, 3, 5 그 다음에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있는 각각의 군이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찾아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어떤 하나의 숫자가 나머지를 이용한 결과물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3번 같은 건데, 위에 이제 오른쪽에 3번 볼까요? 3, 4, 1 2, 8, 6 그 다음에 1 가로 5. 얘는 밑에는 규칙이 뭐냐면 이렇게 더하면 이거예요. 더하면 이거예요. 그죠? 얘는 더하면 이거니까 6이 되겠죠. 답은 2번인데. 그럼 무조건 얘만 결과물이냐? 그렇진 않죠. 여기서 이걸 빼면 이거예요. 여기서 이걸 빼면 이거고, 여기서 이걸 빼면 이거죠. 어쨌든 6이죠. 그러니까 보는 시각의 차이죠. 무조건 얘가 결과물이니까 이걸로 무조건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해야 돼요. 얘는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뭐 여기 있는 3이나 4나 3으로 어떤 걸 이용해서 여기는 이 중에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얘는 뭐냐면 이 전체가 만드는 숫자가 공통적인 이런 군수열도 있어요. 합하면 10이거든요. 10이고 12예요. 그래서 여기는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대표 유형은 1번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의 문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군수열도 두 가지예요. 하나 여기 안에 있는 어떤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 아니면은 여기서처럼 뭔가 이 전체가 이루는 숫자가 비슷한 경우, 뭐 곱하기가 될 수도 있고 더하기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죠. 자, 됐고요. 대표형 네 번째, 표수열이 있네요. 이 표수열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어떤 표의 형태로 나와 있기도 하고 어떤 뭐 도형 안에 넣기도 하는데요. 거기 보면 일단 유표가 있죠. 이것도 생각하실 게 이렇게 해서 1, 5, 3, 2 그 다음에 3, 5, 2, 4 그 다음에 3, 3, 1, 6 그 다음에 4, 3, 1 이렇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건 가로냐 세로냐를 봐야 돼요. 이거요. 가로인지 세로인지도 일단 모르는 거거든요. 일단은 가로부터 하죠. 그 다음에 잘 안 나오면, 죽어도 안 나오면 거기서 너무 헤매고 계시지 마시고요. 세로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힌트를 드리면 가로에서 해결이 됩니다. 근데 가로 중에 뭘까? 얘는 답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네 두 개 합이 얘 두 개 곱과 같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쪼개지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그것만 답이냐? 아니에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1 더하기 5를 한 다음에 이걸 3으로 나누면 2가 된다.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A, B, C라고 할 때 A 더하기 B는 C 곱하기 D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1 더하기 5는 3 더하기 2는 4 더하기 3은 9 더하기 3은 12 더하기 3은 16 더하기 3은 24 더하기 3은 26 더하기 3은 27 더하기 3은 28 더하기 3은 29 더하기 3은 30 더하기 3은 31 더하기 3은 32 더하기 3은 33 더하기 3은 34 더하기 3은 35 더하기 3은 36 더하기 3은 37 더하기 3은 38 더하기 3은 39 더하기 3은 40 더하기 3은 41 더하기 3은 42 더하기 3은 43 더하기 3은 44 더하기 3은 45 더하기 3은 46 더하기 3은 47 더하기 3은 48 더하기 3은 49 더하기 3은 50 더하기 3은 51 더하기 3은 52 더하기 3은 53 더하기 3은 54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꼭 그게 아니라 A 더하기 B를 한 다음에 얘를 C로 나누면 D가 되기도 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두 개의 세트로 쪼개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머지로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4 더하기 3이 7이니까 여기도 이제 7이 되겠네요. 됐죠?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서 대표 유형 5번째 문자 수열 있네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빨리 옆에다가 한글 자음과 알파벳을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웠지만 적혀있는 상태라고 여러분은 빨리 한번 적어보세요. 옆에다가 한글 그 대표 유형 문제 풀 때는 알파벳을 26개를 빨리 5개씩 끊어서 적어야 되고요. 5번 옆에서는 그 한글 자음을 빨리 14개를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D, C, E, F, F, L, 가로 열고 X 이렇게 있습니다. 숫자로 바꾸면 4, 3, 5, 6, 6, 12, 24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숫자로 바꾼 걸 보고 이제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어떤가요? 얘도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올 땐 뭐부터 하라고요? 건너뛰기 먼저 보고 안 되면 이제 연산으로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근데 얘는 건너뛰기 하면 바로 답이 나와버려요. 뭐 슬픈지 다행인지 몰라도 4, 5, 6 뭐냐 3, 6, 12, 24 두 배씩 했네요. 밑에는 그죠? 그 위에는요 더하기 1입니다. 4, 5, 6, 7이 나올 차례입니다. 자, 7은 거기에서 알파벳으로 뭐예요? 역시 적어놓은 걸 봐야 쉽거든요. 7은 G가 되네요. 그죠? 답은 G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밑에 있는 한글 자음 같은 경우도 적어놨다면 숫자로 바꿔보세요. 티읕은 12, 치읓은 10, 이응은 8, 비읍은 6, 리을은 4죠. 그러니까 빼기 20 가고 있구나. 따라서 제일 처음에 있는 것은 14가 돼야 되겠구나. 14는 히읗이구나.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추리 능력검사 첫 번째 수문자 추리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같이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뒤에 있는 적중 예상 문제 중에서 좀 의미 있는 문제들 몇 개 풀어보고 도형 추리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